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쓰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국민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우리 국민들이 정치판으로 나와라 라고 해서 제가 나왔고, 또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후보가 되어라 라고 해서 대통령 후보가 되었으며, 우리 국민들이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실상 국민에 위한 국민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인 에브러험 링컨의 캐치프레이즈를 시기적절할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잘 활용을 합니까?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의 노조 전쟁을 그야말로 박살낸 마가렛 대처를 얼마나 존경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민주노총의 불법 강성 파업을 산산조각을 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우리 국민들 무려 70% 이상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의사들 난리가 났습니다. 의사 블라인드에서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그 충격적인 이유가 터졌으며 의사들 큰일 났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의사들의 블라인드에 이분이 정말 기가 막히게 의사들을 박살냈습니다. 지금 당장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정말 지옥을 본다. 첫째, 의사들, 그들은 왜 의대 정원을 반대하는가? 의사들은 의대 정원이 되면 자신의 모든 기득권이 파멸하리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다. 특히 10년 전까지만 해도 의사와 함께 대한민국 사자 직업 투탑을 달리던 변호사가 공급 증가를 시작하자마자 불과 몇 년 만에 하방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깨져나가는 선례를 똑똑히 목격해버린 이상 남녀노소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라면 온갖 궤변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의대 증원이 되어 버렸다. 의사들, 그들의 말에 따르면 당장 올해부터 의대를 증원하더라도 수십 년 후에나 증원된 인력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니 내 밥그릇에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앞선 그래서도 자세히 설명했듯이 지금 의사페이의 하방을 결정하는 것은 전문의 수가 아닌 일반의 GP 일반의의 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입학하는 의대생이 그 일반의 GP가 되어 시장의 공급 압력으로 작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6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증가된 이 일반의 GP가 제일 먼저 미용 의료 시장을 포화시켜서 넘쳐 흐르게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덜 단 꿀통인 통증 클리닉, 비만 클리닉, 요양병원 당직 등까지 공급 압박이 오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마이너 꿀통마저 포화되면 드디어 의사 집단의 비대한 기득권이 무너지면서 바이탈, 소아과를 위시한 필수 의료가 정상화되는 물꼬가 트이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의사 집단에서 기득권을 공고히 수송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의가 아니라 일반의 자격을 가진 사람의 숫자를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 집단은 기득권 사수를 위해 의대 증원을 결탄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의대 정원, 이 증원에 대해 의사
당신들이 그토록 막고 있는 거 아니냐. 둘째, 의사들의 방어 논리. 하지만 당연하게도 의사들은 우리 기득권 지켜야 하니 의대 증원 안 돼요 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증원을 방어하기 위해 다양한 공익적인 이유를 내세우는데 핵심 논거는 아래 세 가지다. 하나, 의료 행위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따라서 의사가 증가하면 의사들이 줄어든 수입을 보존하기 위해 과잉 진료, 허위 진료를 하게 되고 이 현상은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낼 것이다. A, KA 공급자 유인 수요. 둘째, 의대 증원을 해도 그 의사들을 제대로 수련시킬 대학이 없다. 따라서 양질의 의사를 길러낼 수 없고 질 낮은 의료인만 양산할 것이다. 셋째,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5년 후에나 의료 인력이 보충된다. 당장 붕괴하는 필수 의료를 위해서는 의료 습관을 올리는 일이 더 빠르고 효과적이다. 의사들의 방어 논리는 이렇지. 사실 언제부터 의사 집단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을 이렇게 눈물겹게 걱정하고 계셨는지는 잘 모르겠다. 나는 나 한 몸 살기 바빠서 그런지 국가 행정에 그렇게까지 애정이 생기진 않던데 의사들은 나라 곳간 걱정에 주말마다 시위도 하시고 파업도 하시고 열심이신 것을 보니 다들 애국자들인 것 같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수익을 건드리면 국민들 대상으로 과잉 진료, 허위 진료를 해서라도 그 차액을 채워놓고 말겠다는 대국민 협박을 공공연히 하는 것을 보니 조금 어지럽기도 하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의사들의 이런 대국민 공개 협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듯하니 깨우쳐 주려고 그러는 거다. 위 논점에서 의사 집단이 숨기고 있는 포인트는 의료 습관을 산정하는 기준에는 의사의 인건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의대 증원을 실현하여 비보험 미용 의료와 기타 꿀통에 타격을 입히는데 성공할 시 수가에 반영되는 의사 인건비가 같이 하향 책정되기 때문에 공급자 유인 수요로 인한 보험료 총 지출 상승 압력은 생각보다 미미할 것이다. 오히려 의사 집단의 주장대로 의료 수가를 직접 올리면 총 보험료 지출 상승이 확정적인데 왜 이 부분은 국민들이 높은 의료의 질을 위해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급 유인 수요로 인한 총 보험료 증가는 결사코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는 의문이다. 의료비가 높아질지 아닐지 해봐야 아는 방법, 의대 증원, 이 방법과 의료비가 높아질 것이 100% 확실한 방향, 수가 상향이 있다면 전자를 선택하는 게 당연히 합리적이다. 의사를 숙련된 전문의로 만들 대학병원이 부족한 곳과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5년 후에나 필수 의료 인력이 보충될 것이니 의미 없다는 의사들의 주장은 국민들이 의료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다는 점을 파고든 대표적인 의사들의 궤변이며 대표적인 의사들의 대국민 사기극이다. 현 시점 필수 의료가 붕괴하는 것은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 레지던스가 부족해진 것이 가장 치명타이다. 수련시켜줄 병원과 교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수련을 받고자 하는 의사가
부족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은 주객이 전도된 주장이다. 우리가 할 일은 이 GP의 리워드를 줄여서 어떻게든 그들을 병원급 의료기관 수술방으로 들어가게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GP까지만 대량 양성할 수 있는 인프라만 확보되면 수련 환경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또한 의사들은 교묘하게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지. 여기서 의사 집단이 또 한 가지 숨기고 있는 포인트는 사실 위료 수가 인상으로 필수 위료 붕괴를 해결할 수 없다는 실증적 증거가 이미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소아과가 핫해서 언급이 많이 안 되지만 이전까지는 필수 위료, 바이탈, 기피과라고 하면 외과와 흉부외과가 대표적으로 언급되었다. 이 과들 또한 전공의를 모집하기 힘들어서 2009년부터 무려 14년간 수가 가산제라는 사실상의 수가 인상안을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산금으로 소요되는 국가 재정은 매년 600억 원이 넘는 것에 비해 전공의 충원율 증가는 미미하고 모집 인원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단 두 개 과에 연 600억 원을 투여하고 있음에도 실패하고 있는 건 돈이 적어서 그런 것인가? 의사들은 답을 해라. 물론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이 현상은 우리가 만약 수가 인상만으로 필수 위료 붕괴를 해결하려면 얼마나 상상도 못할 천문학적인 재원이 들어갈지 엿볼 수 있다. 본외지만 개인적으로 의사 집단이 3번과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 상당히 뻔뻔하다고 생각한다. 위대 수급 조정의 효과가 약 15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것이 맞다면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에 마지막으로 의대 정원이 결정된 후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정원도 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상기해야 한다. 저 논리에 따르면 지금의 필수 의료 대란은 이미 20년 전, 18년 전 동결된 의사 정원 때문에 생긴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15년에서 18년 후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시급히 의대 증원을 하는 게 맞는 논리이다. 그리고 동시에 수가를 올리든 간호사에게 미용 의료를 승인하든 실비보험 사기 엄단하든 여러 방법을 써서 단기적인 부를 같이 꾸면 되는 것이다. 단기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대책을 동시에 쓰지 못할 경우 전혀 없다는 점에서 이 같은 주장은 의도가 너무 투명해 다소 역한 마음까지 든다. 세 번째, 의사들 버티면 부러진다. 마지막으로 의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 지금 의사 집단이 국민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는 건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다. 단순히 버는 돈만 따지면 치과 의사나 한의사도 못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의사 집단이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단단히 미운털이 박힌 이유는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의사들 본인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단 1mm도 국민들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번 밀리면 끝장이다 라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방호 기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의사 외의 모든 직업은 그렇게 적당히 밀려주면서 사회 후생이 최대화되게 협조를 해오고 있다.
의사만 양보하지 않아도 될 이유 같은 건 당연히 있을 리가 없다. 지금 같은 의사 집단의 지독한 대국민 세뇌와 지독한 대국민 사기극 또한 기득권 방어는 그 반대급부로 국민들 마음속에 의사에 대한 반감이 차곡차곡 쌓이게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 의사들이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의사들의 충격적인 대국민 사기극 이제는 멈춰라. 버티면 부러진다. 이 정부가 지금 바로 그 그림들을 차곡차곡 그려가고 있으며 이 정부가 지금 의사들 당신들에게 어떻게 합법적으로 무관용의 원칙으로 의사들을 부러뜨리려고 하는지 지금 당장 멈추지 않으면 의사들 너희들은 앞으로 큰일 날 수밖에 없으며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은 의사들 너희들의 대국민 사기극과 너희들의 지독한 선전선동 끝까지 알아버리면 의사들 우리 국민들 어떻게 너희들을 생각하겠니?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돌아가라. 돌아가야 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분은 의사분은 아닌 것 같은데 자세한 이게 이제 의사들 블라인드에 갔는데 여기에는 찬성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을 이렇게 폄훼하게 만드는 기득권 세력들에 대한 의사 기득권, 정치 의사들, 정말 이 의사들에 대한 그 절절한 호소를 하는 부분도 있고 의사가 아닌 저도 이런 글을 보면 그동안 의사들이 어떻게 잘 헤쳐먹었다는 겁니까? 어찌되었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